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패 척결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것은 경제를 잘못 관리해서가 아닙니다. 친인척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또 한나라당의 핵심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것을 노린 대규모 폭로가 이루어지고 지금 언론이 좌파가 잘못한 것을 듣고 우파가 잘못한 것을 피우는 언론의 좌경화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지도층의 부패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것은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 무슨 뜻이냐? 지도층이 부패하면은 좌익들이 그 체제를 넘어뜨리기 위한 선동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종북 세력 척결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만큼만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패한 자는 용감해질 수가 없어요. 부패한 자는 용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이광요가 아주 무자비한 수단을 써서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 케이스로 걸리면 엄벌을 하고 그 대신 공무원들 월급을 많이 줬습니다. 장개석도 한때 부패했으나 대만으로 쫓겨간 다음에는 부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나중에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축사를 해주신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장개석 군대가 중국을 차지했지만은 부패했기 때문에 모택동 군대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가 많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모택동은 깨끗하고 장개석은 썩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개석 군대 하면은 조롱조롱 하는 이야기가 무질서하고 부패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막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광요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딱 세워보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부패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그래서 부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공직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감시망을 만들어서 깨끗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독재를 해도 싱가포르는 독재입니다. 독재를 해도 국민들이 수긍을 합니다. 부패한 자가 독재를 하면 아무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종북 척결과 버금가는 부패 척결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대한국당의 정책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국가반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병역 기피자, 부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자 또는 형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직을 맡으면은 부패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나라당의 비대위원 중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례대표제를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력을 상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나라당의 개혁을 칼자루를 쥐는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누가 승복을 합니까? 누가 승복을 합니까?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애국 세력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관례를 만들어야 돼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부패 혐의 전력자, 병역 기피자는 공직이라고 하면 선출직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공직도 맡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법안 통과를 여러분들 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